일단 문재인 정권의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조성한 교수님이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좀 한 가지 더 논의를 짤막하게 해볼 것이 우리 정치 전문 대학원의 교수이자 대학원장까지 다 역임하신 분이니까 지금 그래도 국내적으로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패스트 트랙 정구 이게 지금 여야 간에 상당히 대치 국면이 가파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협상이 될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선 선거법 연동형 준연동형이죠. 선거법에 대해서 민주당이 꼭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 군소 야당들을 좀 꼬시기 위한 미끼 정도로 생각만 하고 있는 건가요? 대표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 20년 정권도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계속 집권해야 되겠다. 나 참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해찬 대표는 그게 진심이면은 민주화 유공자증 내놓고 지금까지 받은 돈 다 국민한테 다 내놓으세요. 지금 우리 참 한계 상황에서 겨울이 추운데 그 뭐 연탄을 다 사서 그냥 다 힘든 사람을 주든지 말이 안 되는 게 노골적으로 한 정당에 그것도 민주화 운동 독재의 거에서 자기 그 어떤 정체성이 만들어진 정치가가 그래서 밖에서는 그 노망했다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정신이 바로 잡혀 있으면은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청춘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집권당에 지금 총리까지 지내고 집권당의 대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내심 속으로는 그래. 그런데 지금 아마 50년, 40년 전에 서울대학교를 다니면서 유신 정권에 한거할 때 이해찬 씨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한다라고 하는 로드 액턴경의 말을 믿고 자기 청춘을 불사렸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나이가 지금 70이 다 돼간다고 그래서 그 검언이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영구 집권은 뭡니다? 장기 집권, 뭐 영구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니까 뭐 그 영구죠. 근데 그런 방식의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우리 언론에서 우리 지식인이 준엄하게 굳히지를 못하고 더더군다나 상대 정당이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 같으면은 지금 뭐 단식을 하고 사경을 헤매고 있어서 내가 그거 하지만은 당신은 민주화의 지도자였습니까? 민주주의를 신봉을 합니까? 아니면은 집권해보니까 달콤하니까 영원히 독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독재자입니까? 그걸 물었어야죠. 안 묻고 있어요. 같은 당 개별 원내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는 정치적인 생각, 그다음에 경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여든 야든 다 타락해서 뭐가 뭔지를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해찬 대표 이런 이야기들로 보면은 민주당 여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군소 야당들에게 믿기도 되고 그 군소 야당들을 합쳐가지고 거대 여당을 만들어서 장기 집권을 위한 어떤 그 밑바탕을 깔겠다는 게 선거법이라고 봐야겠네요. 제가 법리적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그러는데 그 소위 말 비례대표제와 섞어서 그 선거법을 할 수 있는 데는 의원 내각제에 해당하는 독일입니다. 바이마르 헌법 그 시절에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이제 주권자의 표가 정확히 대표에 반영되는 부분이 조금 보다 좀 더 잘 반영시키려고 하는 소위 말 비례성 잘 맞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제에서 소위 비례대표제가 많이 도입되고 저런 방식으로 도입이 되면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 같은 방식이 나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의원 내각제는 저런 식으로 하면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다당제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죠. 자, 다당제를 전제로 하자면 저게 할 수가 뭐 없죠. 심상정, 손학규, 박지원 이런 소위 꼬마 소위 말하는 정도명도 넣어주세요. 섭섭해하니까. 정동영 참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민주화 세력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눈앞에 이게 저기 그 소위 말하면 자기 밥그릇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어떻게 그 고귀한 민주화 영혼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영혼을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었죠. 특히 이거는 심상정, 이거 심상정 정의당 같은 경우는 좀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더 이상 정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들의 국민들이 자기를 뽑아준 그 이유를 배신한 거 아닙니까? 왜 배신했느냐?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제를 두고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은 대통령은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5년 가지고 있으면은 이 공소인간 말하자면은 저기 꼬마 정당들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은 들러리 정당이고 2중대, 3중대, 4중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그래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대통령의 독재가 영속화되는데 기여할 뿐입니다. 독재한 거에서 민주화를 했던 사람들이 또 다른 독재, 그 독재의 성격도 안 좋아요. 그것도 거의 주체 독재나 가까운 사회주의로 나라를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독재에 부역하는 게 됩니다. 그 역사에 사실은 주인입니다. 저는 그리고 유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으로만 판단하고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이에요. 공수처법. 저는 선거법보다도 더 위험한 게 공수처법으로 보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고 박사님 이거는 이 보수 진보 좌우를 떠나가지고 대한민국의 자화상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똥칠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정확히 게시타포법입니다. 예. 정확히. 왜냐하면은 지금 공수처법이 왜 위헌이고 혹은 반헌법이냐면 첫째,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헌법에서 국가의 정의를 위해서 기관의 말하면은 헌법에 정해진 그 기관은 검사와 검찰총장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는 12조에 대한민국 국가의 정의를 위한 말하자면은 정당한 요원으로서 검사를 이야기를 해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89조에는 검찰총장이 다른 기관장들, 국무위원들하고는 다르게 임기의 독립성과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는 이게 지금 유령 기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정부의 기관으로서 처인데. 그러니까 얼핏 보면 법제처, 근데 하는 기능은 사법적인 보훈처,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해갖고 별것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별것 아니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처를 만들려 그러면 우리 96조에는 헌법이 어떤 정부기관을 만들려 그러면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헌법에 입에되는 검사나 검찰총장과 공수처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의 완전히 친위 말하자면은 처벌부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죠.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처장은 25명의 위원들을 임명을 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어떤 지분 추천을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공수처 법안의 내용에 들어가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문제가 됐다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특히 독직이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근데 부패만 한정된 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수사처입니다. 그 범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부패도 들어가고 두 번째 권한 남용이에요.
그게 제일 직권남용. 그다음에 이연령 비연령이죠. 이연령 비연령. 그다음 직권남용. 그다음 또 저 일 안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직무유기, 직무유기. 그다음에 직무태만 뭐 그런 거 다. 공무상 비밀 저기 누설. 그다음에 저기 그겁니다. 저기 뭐야? 국회의원 선거법 있고 정치자금법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이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법, 행정, 사법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한 모든 그렇다니까요. 요원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말하면 대통령이 칼을 쥐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법부 판사들 네. 그 재판 좀 늦으면 이거 직무유기가 되고 또 뭐 이렇게 거기 피고나 원고 입장에서 보면은 직권남용이다 이렇게 걸면 또 걸게 돼 있어요. 왜 게시타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밖에서 이미 우리 저기 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저기 저 교수 모임에서 이미 편파를 다 만들었는데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합해가지고 정보와 수사 기소를 합해버리는 기관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게시타포가 그걸 했거든요. 즉 지금 중국도 그런 방식으로 공안 통치를 하고 있어요. 즉 경찰의 정보와 그 다음에 지금 검사가 하고 있는 소위 수사와 기소 이거를 말하면 검사가 하는 게 헌법에 정해준 검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관인 공수처가 하고 이 공수처는 대통령의 정권 제가 어디 밖에서 그걸 한번 했습니다. 어떤 천사도 어떻게 마음 좋은 그러고 정말 지상의 최고의 천사도 대통령을 하면서 공수처법이 있으면 이건 악마가 됩니다. 이거는 목을 치는 저승사자가 돼요. 그래서 가장 대통령이 설득을 해서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아서 국가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칼로서 공포로서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만약에 둘 다 통과되면 근데 기관 차는 게 입법기관 아니에요. 네. 입법기관이 지금 어떤 국회의원도 한글을 제대로 읽고 대졸 고등학교 교육만 받아도 저기 그 안을 두 개 지금 권은희 안 그다음에 누구죠? 네. 백혜련 안, 권은희 안 둘 다 보면 대동소이한데 이제 권은희 안이 이제 기소하고 저기 수사하고 약간 좀 분리를 해놓은 거죠. 네. 근데 그런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헌정기관 아니에요. 법을 만드는 기관인 국회의원. 민주당은 또 권력을 연장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좋은데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한국당이 수동적으로 협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자칫하면 이거는 게시타포 법안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라고 지역구든 뭐든 해서 공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교수가 나와가지고 해서 많이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목숨을 걸고 지금 단식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다른 방법이. 그때 4월 달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됐죠. 그래서 왜 대표 혼자서 그렇게 그때 물리력으로 막았다가 지금 전부 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그것도 사보임입니다. 헌법에 위배되고 법률에 위배되고 그 다음에 그 사보임 자체도 불법성이 상식적으로는 불법이에요. 근데 어떤 법률을 갖다 대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그 다음에 선거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직선거법 24조에 하면은 지금 이게 만약 통과돼서 법이 되더라도 21대에는 적용할 수가 없어요. 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즉 13개월 전에 선거일 13개월 전에 국회의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할 수 있는 선거법의 마지막 게이트를 구도를 줘야 돼. 근데 그것도 안 받고 또 하겠다? 그럼 그 자체도 위헌심사 들어가죠. 예. 불법 위헌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전혀 이제는 적법성도 안 갖추고 그냥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0월 달에 조국 사태 이후에 지금
많은 그냥 평범한 국민들이 지금 거리로 쏟아 나왔잖아요. 홍콩 보십시오.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그 재산권에 대한 관념 이런 것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주권자가 말하자면 대표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소환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뭐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은 워낙 뭐 시각차가 크기 때문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은 뭐 기대하기 어렵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대로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시각인데 그렇다 한다면은 국회에서의 그런 어떤 저지 대책이랄까 그런 게 뭐 필리버스터를 하든 무슨 의원직 총사퇴를 하든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은 지난번 10월 달처럼 국민 대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거 외에 그래 아까 전에 내가 다른 길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SDS까지 포함이 되는 게 이렇게 막무가내로 상식을 넘어선 극단적인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그것도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이 자기들이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마음대로 해댑니다. 이게 독재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민주공화국에는 최종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권이 헌법상 권리로서 내재가 돼 있어요. 그게 소환한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혁명적인 방법으로 거리에서 끌어내리는 방식, 비극을 포함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 선거에서 어떤 방식, 어떤 종류의 선거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방식으로도 말하자면 선거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4월 내년 총선에서 국민적인 뭐랄까 정말 변혁이랄까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말하자면은 3년 전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지금 뭐 이제 우리 오늘 유튜브도 하고 지금은 말하자면은 한국의 말하자면 정치 기득권 세력, 언론까지 포함해서 막 그 어떤 그 야합하고 결탑하고 그 다음에 공작하고 엄목 꾸미고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밑에서부터 유권자들이 굉장히 각성도 많이 했고 또 행동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쉽게 보고 그냥 한 자리 배설한다고 그 배설이 국민이 준 배설이에요. 주인이 정말 화나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전에 빨리 연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전국에 뭐 잠복된 이슈 하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사 문제입니다. 뭐 특사가 되든 안 되든 형 집행을 하든 말하자면 풀어주는 문제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는 어떻게 풀려나갈 것 같습니까? 뭐 짤막하게 전망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전망을 할 걸 넘어서는 폴리티킹 그러니까 몇 가지 가정을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뭐 가정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칼을 진 쪽이 경쟁자가 분리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 생각할 거예요. 근본적으로 예컨대 아무리 적폐성삼이고 뭐고 하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그 사법적인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직까지 수용 못하는 많은 다수의 사람들도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적법하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민들 분열돼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인신 구속이 여러 가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거는 정도를 좀 넘었다라고 하는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거죠. 전두환 씨도 2년뿐이 안 살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여론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나오게 될 경우에 이제 그런 정치술, 폴리티킹의 차원에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풀어준 사람의 의도대로 말하자면은 자유보수 세력, 자유 민주 세력들이
분열을 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탄핵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말하자면 의문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되면은 탄핵을 주도했거나 찬성했던 사람과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을 굉장히 그 무능하게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주사파들 이 두 세력이 이게 탄핵을 찬성한 주도했던 쪽은 사실은 YS계에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자면은 그쪽 세력입니다. 그쪽 세력 그 다음에 주사 세력들에 대한 역사적인 퇴장을 부르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세력 교체의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봐요.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성환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국내 정치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과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전망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시국 인식과 이해에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른쪽 빨간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